네, 이번 주말은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이 집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휴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연휴는 연휴입니다. 자, 이번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우선 날씨부터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굉장히 덥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더운 겁니까? 네, 위험 수준의 폭염이 이어진다고 지금 나오고 위험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립기상청은 노동절 연휴 전체가 더울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틀이 더 더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기록적인 수준까지 낮 최고 기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주에 남가주에는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폭염이 이어졌는데 이번 노동절 연휴 더위 그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덥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층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남가주 날씨답지 않게 습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후덥지근했죠. 한국 같은 네, 여름 네, 날씨 네.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온 건조한 기후가 이어진다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지역별로 기온을 좀 살펴보면요. 이 샌퍼난도 밸리가 최고로 더운데 115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대단하네요. 굉장하죠. 그리고 또 역시 밸리 지역이 아무래도 덥습니다. 이 샌가브리엘 밸리, 산타클라리타, 그리고 엔텔롭 밸리 여기도 110도를 넘습니다. 112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 LA 다운타운은 어떻느냐? 100도대 기록합니다. 아이고. LA 다운타운도 100도대면 굉장히 많이 기온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안가는 그나마 조금 난데 80도대 중반에서 90도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립기상청 이렇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사병이 정말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웬만하면 바깥에서 활동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다운타운이 100도, 밸리가 115도 이렇게 되면은 팜스프링 쪽은 120도가 넘어가겠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네. 아이고. 근데 이 더위에 건강 염려도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걱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은 그 연휴가 두 번 있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와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연휴. 근데 둘 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됐는데 연휴 때마다 이상하게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네. 해변가 등의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들도 급증했고요. 네. 근데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역시 기온이 갑자기 또 오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LA 카운티 보건국 LA 카운티의 각종 코로나19 수치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근데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람들의 방심을 경계했는데요. 네.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절대 모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어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닌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동거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에 주영수 국장이 그 LA 카운티가 지금 어제도 이 비즈니스 리오픈에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노동절 연휴에 이 무더위 때문에 그런 지금 발표를 지금 조금 이제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게 이제 LA 카운티 정부의 지금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리오픈은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의 노동절 연휴가 지금 이어질 전망이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는 어떻게 보면 여름 끝자락에 그렇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여름 휴가를 보내지 못했던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학교가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서 학기 시작 첫 연휴여서 좀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려는 주민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예약률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예약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65% 급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호텔 앤 로칭 협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팍스 비즈니스가 전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호텔이 차는 정도? 그게 50%도 안 됩니다. 50% 밑도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호텔 직원들이 이 연휴 기간 얼마나 일하냐 이것도 봤는데요. 10명 중에 4명 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 3월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된 뒤에 그 미국인들의 여행은 완전히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한데요. 하루를 넘겨서, 그러니까 1박 하는 그런 여행하는 미국인들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대 가장 낮은 수치고요.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 남가주 주민들이 다 자택에서 이제 머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맞습니다. 또 에어컨디션 때문에 또 전력 사용이 상당히 더 늘어나고 뭐 단전 사태가 오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네,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렇죠. 그런 뉴스를 또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뉴스가 더 나올 거겠죠.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더울 때 차라리 집에 머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저희가 2부에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제트팩 소식입니다. LA에서 이 제트팩을 메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이 항공기 조종사들의 목격담이 이어져서 지금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이 소식은 어제 아침부터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싶었는데 그 후에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주류 매체들이 이 소식을 꽤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쓴 표현도 흥미로웠는데요. 현실판 아이언맨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에 대해서 이번 보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트팩이 뭔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제트팩이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는 찾아봤는데요. 근데 대충 상상은 쉽게 가죠. 가스나 물을 뿜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이동하는 그런 개인용 운송 수단입니다. 생긴 건 백팩처럼 생겨서 거기서 이제 가스나 물이 어깨에다 메고 나오는 거죠. 그 백팩 양쪽에서 뭐 바람이 나온다든지 물이 나온다든지 무슨 이런 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위로 솟구쳐 오르는 이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할 때 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트팩을 맨 남성이 상공을 날았는데 그것도 또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날았단 말이에요. 네, 하필이면 또 LA 국제공항이어서 더 큰 논란이 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착륙 항로 부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착륙하는 그 길 있죠. 거기 부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착륙하려다 본 건데 이걸 목격한 조종사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공중에서 이 남성이 제트팩 메고 날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미 항공교통관제소에 접수시켰고요. 아메리칸 항공의 중형 여객기를 몰던 조종사가 이걸 봤는데 보면 관제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제트팩 남성 1명을 지나쳤다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3,000피트. 이게 900m였는데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이제 신기했던 건 비행기와 가까웠다는 점. 비행기로부터 한 300야드 떨어졌다는 부근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275m입니다. 연방항공국 FAA 이런 보고 내용 경찰에 넘겼고요. 그래서 사실 조종사가 제대로 본 건지 그것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체였을 가능성, 뭐 드론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근데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제가 2부 시간에 그 007 영화 썬더볼에서도
뭐 jetpack 얘기가 이제 제임스 본드가 이걸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높이가 한 10m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900m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네,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안 되죠. 높이입니다. 네, 그러다 그러면 정말 아이언맨처럼 이 뭐 하늘을 마구 날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언론들은 뭐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늘 날아다니는 운송 기구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구 늘어나면서 개발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도 12,000피트까지 비행할 수 있는 이 제트팩이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트팩 가격은 5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허.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안정화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는 개인용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맞다라고 좀 더 이제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이 나온 게요. 은퇴한 조종사들을 팍스 11이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그 조종사들 얘기를 보니까 조종사들은 파일럿들은 보통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는 비전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trained 된 eyes, 그러니까 눈, 훈련된 눈,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인식, 굉장히 또렷한 상태에서 그걸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트팩 메고 그 정도 높이에서 날아다니는 사람 봤다는 건 absolutely right. 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것이다. 네, 아마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건 그렇게 높이 날았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게 진짜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자칫 잘못된 곳에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와 충돌했다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비행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보고가 사실이다 하면 이 남성 민간 비행기 항로를 침범한 혐의나 아니면 그 여객선 인근을 비행한 혐의로 법적 책임까지 물 수 있습니다. 네. 그 왜 아마존에서도 이제 드론으로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허가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뭐 이러한 지금 제트팩에다가 드론까지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면은 이제는 하늘도 창공도 이제 10,000원이다라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잘못 날아다니다가는 뭐 여기저기서 막 부딪히고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하늘에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교차로를 만들고 무슨 신호등을 세워놓고 이렇게 될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하늘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이런 말이에요. 드론이나 이런 사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